페이지 몇 페이지니? 페이지 20페이지 맞나요? 수업 나가보도록 합시다. 오늘 수업할 내용이 법칙들이 화학 반응에서의 법칙들이 몇 가지가 있는데 그 법칙들에 대해서 의미하는 바가 뭔지, 그리고 문제에서는 어떻게 출제가 되고 우리는 그 문제를 어떻게 풀어야 될지를 좀 보도록 할 겁니다. 오늘 수업 나갈 내용이 일단 질량 보존의 법칙, 질량 보존의 법칙, 요거 먼저 나가도록 할 겁니다. 물론 지난주 수업 시간에 우리가 나가긴 했었는데 다시 한번 보도록 할 거예요. 질량 보존의 법칙은 화학 반응, 일단 질량 보존의 법칙은 정리하세요. 화학 변화, 물리 변화 모두 적용된다. 질량 보존의 법칙은 화학 변화에만 쓸 수 있는 법칙, 물리 변화에만 쓸 수 있는 법칙이 아니라 어떤 변화이든지 간에 다 써먹을 수 있는 법칙이다. 이 얘기 왜 하냐면 질량 보존의 법칙 다음에 배울 게 일정 성분비의 법칙, 뭐 기체 반응의 법칙 이런 거 배우거든요. 시험 문제 반드시 물어봐. 그 법칙들 중에서 화학 변화, 물리 변화 어디에 적용 가능한 법칙이냐? 뭐 둘 다 적용되느냐? 화학 반응에만 적용되느냐? 물리 반응에만 적용되느냐? 이렇게 물어본다고요. 알겠어요? 질량 보존의 법칙은 화학 변화든 물리 변화든 어디에든지 다 성립하는 법칙이야. 모두 성립하다. 모두 적용된다. 모두 성립한다라고 쓰는 게 더 낫겠다. 모두 성립한다. 모두 성립한다. 아시겠죠? 그 왜 그러느냐? 그 이유는 질량 보존의 법칙의 뜻은 이런 뜻이지, 의미는 이런 의미예요. 변화 전과 변화 후에 물질의 총 질량은 같다. 변화가 없다. 질량은 보존된다. 이게 질량 보존의 법칙이에요. 물리 변화가 일어나기 전이든 후든, 화학 변화가 일어나기 전이든 후든 간에 물질의 총 질량은 동일하다. 변화가 없다. 이런 뜻이에요. 그럼 왜 그러느냐? 왜 성립하느냐? 지난번에도 얘기를 했듯이 물질을 구성하고 있는 원자, 물질을 구성하는 게 원자잖아요. 원자의 종류와 원자의 수는 변한다는 얘기야, 변하지 않는다는 얘기야. 뭐야? 원자의 종류와 수는 변하지 않아. 변하지 않는다는 얘기야. 수는 변하지 않기 때문이다. 그래서 질량은 보존된다. 왜냐면 이거 그냥 막 암기하려고 생각하지 말고요. 조금만 이해를 해봐. 모든 물질은 뭘로 구성되어 있다 그랬어? 원자로 이루어져 있다 그랬어. 모든 물질은 원자로 이루어져 있다. 아직까지 원자와 분자가 헷갈리는 학생들이 있다면 이렇게 생각을 하자. 원자가 모여서 만들어진 걸 우리 분자라고 생각한다. 중학교 요 정도, 중학교 수준에서는 그 정도까지만 알아두면 돼. 그러니까 원자가 모여 있는 걸, 뭉친 걸 분자라고 얘기한다. 물론 원자와 분자는 의미가 많이 좀 다르죠. 분자는 성질을 가지고 있는 걸 분자라고 얘기를 합니다. 아시겠죠? 자, 어쨌든 원자가 뭉치면 분자가 된다. 그러면 그 분자를 쪼갰어. 원자 단위로 쪼갰어. 그러면 분자는 사라지지만 뭐는 존재하고 있는 거야? 원자는 그대로 있는 거예요. 아시겠죠? 뭉치면 분자라는 물질이 되는데 이 분자를 이루고 있는 원자를 막 쪼갰어. 그럼 원자는 그대로 있지만 분자는 사라지게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분자는 변할 수 있지만 뭐는 변할 수 없다. 원자는 변할 수 없다.
알겠니? 그래서 조심해야 될 건 원자는 모든 물질을 구성하고 있는 최소의 입자, 가장 작은 알갱이를 원자라고 얘기를 하는데 원자의 종류와 개수는 변하지 않는다. 알겠죠? 네. 그래서 질량은 보존된다라는 게 질량 보존의 법칙이야. 자, 여기서 한 가지 더 암기해야 되는 거 뭐냐? 질량 보존의 법칙을 만들어낸 사람 이름 암기하세요. 질량 보존의 법칙을 만든 사람이 누구예요? 라부아지에야. 라부아지에. 라부아지에. 사람의 이름도 꼭 알아두도록 합니다. 알겠죠? 그래서 질량은 무조건 보존된다. 질량은 무조건 보존된다. 그러면 간혹 문제에서 질량이 보존되는데 무조건 보존된다 그랬어요. 보존되지 않는 건 없어요. 보존되는데 질량이 보존되지 않는 것처럼 보이는 예. 질량 보존이 성립되지 않는 것처럼 보이는 예가 있어. 보이지 않는 것처럼이라고 썼잖아. 그지? 질량은 무조건 보존됩니다. 보존이 되는데 마치 보존되지 않는 것처럼 보이는 예들이 있다고. 뭐냐? 대표적인 예가. 대표적인 예가 뭐예요? 어떤 반응 과정에서 반응 과정 중 기체가 발생되는 경우. 반응하는 과정에서 기체가 만약에 만들어진다면 기체도 질량을 가지고 있는 원자로 이루어져 있단 말이야. 그런데 그 기체가 만들어진다면 기체는 매우 분자 운동이 활발해 가지고 날아갈 수 있잖아. 그치 지호야? 여기서 않는 것처럼 보이는 얘는요, 기체가 발생되는 경우 그 발생된 기체가 뭐 할 수 있기 때문이야? 날아갈 수 있기 때문이야. 기체는 눈에 잘 안 보이고 날아갈 수 있기 때문이야. 그래서 이 실험을 하는데 기체가 발생되는 실험을 하는데 실험 자체를 뚜껑이 열린 공간에서 실험을 하게 되면 기체들이 다 열린 공간으로 날아갈 거 아니야. 사실 이 날아가는 기체들도 질량을 가지고 있단 말이야. 그런데 그게 눈에 안 보여. 그러면 질량을 가지고 있는 기체가 날아가면 전체 총 질량이 마치 줄어든 것처럼 보이게 된다는 뜻이야. 만약에 질량 보존의 법칙이 성립이 된다는 걸 확인하려고 그러면 실험 자체를 어디서 해야 된다는 얘기야. 날아가는 기체 또한 날아가지 못하게끔 가둬놓고 실험을 해야 되겠지. 그런 공간을 밀폐된 공간 또는 뚜껑을 닫은 실험 용기 이런 데서 실험을 하면 반응 전후 기체가 발생되더라도 질량은 보존되는 게 확인이 됩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그래서 눈에 잘 안 보이고 날아갈 수 있기 때문에 열린 공간에서 이 실험을 하는데 열린 공간에서 실험을 했을 때는 질량이 어떻게 된다는 얘기야. 질량이 줄어든 것처럼 보이게 된다. 시우야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실험을 하는데 만약에 뚜껑을 닫고 실험을 한다면 어떤 실험이든지 간에 질량은 다 뭐 된 것처럼 보이게 돼. 아니 뚜껑 닫고 실험을 하면 어떤 실험이든지 간에 질량은 다 뭐 됐다라는 걸 확인할 수 있어. 보존된다라는 걸 확인할 수가 있다. 뚜껑 닫고 실험을 해. 알겠니? 그래서 그러면 이 기체가 발생되는 경우가 구체적으로 어떤 경우가 있느냐? 기체가 발생되는 경우가 구체적으로 어떤 경우가 있어요? 연소, 종이를 태운다, 나무를 태운다 이런 거 있잖아. 그지? 종이 태우고 나무 태우고 그러면 공기 중에 있는 산소가 관여를 하고 그리고 물체가 타는 동안에 이산화탄소와 수증기라는 기체가 만들어서 또 날아가게 되고 이런단 말이야. 그래서 연소 과정이 기체가 관여하는 발생되는 경우고요. 또는 금속과 염산 간의 반응
굳이 염산을 쓰지 않아도 뭐 식초 써도 됩니다. 금속과 염산 또는 식초가 만나면 금속이 녹아요. 그러면서 어떤 기체가 만들어지냐면 그 과정에서 수소 기체가 발생을 해요. 알겠어요? 여기서 금속이라 그러면 구체적으로 뭐가 명기될 수가 있어요. 알루미늄, 마그네슘, 뭐 나트륨, 칼슘 이런 게 언급될 수가 있다고. 그런 것들 금속에다가 염산을 부었대 또는 식초를 넣었대. 이런 것들을 우리는 산이라고 얘기를 하거든. 고등학교 올라가면 염산, 식초 이런 걸 산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금속과 산이 만나면 금속이 녹으면서 수소라는 기체가 만들어져요. 이때 그래 그것도 알아두자. 금속과 염산이 만나면 수소 기체 발생. 이런 거 가끔 물어보거든. 이때 발생되는 기체는 이산화탄소냐 아니냐 이런 거 물어볼 수가 있어요. 금속과 산이 만나면 수소라는 기체가 만들어지면서 날아가게 돼. 그래서 뚜껑을 반드시 닫고 실험을 했을 때 질량 보존의 법칙이 성립되는 것이 확인이 되는 거고, 뚜껑 열고 실험하면 질량이 줄어든 것처럼 보이게 된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자, 그리고 또 있어. 얘가 분필의 주성분이 뭔지 아세요? 분필의 주성분이 뭔지 알아? 탄산 칼슘이라고 얘기를 해. 그래서 이것도 알아두세요. 탄산 칼슘과 또 염산의 반응, 염산 또는 식초. 탄산칼슘하고 염산 또는 식초가 만나면 얘가 또 이 산들에 녹아요. 이때도 기체가 발생되는데 이때 발생되는 기체는 뭐냐? 탄산칼슘이라고 그랬잖아. 탄산이라는 이름이 들어가 있잖아. 그지? 근데 여기서 기체가 만들어졌다. 그러면 그 기체는 거의 90% 이상 무슨 기체인 줄 아세요? 이름이 탄산하고 어떤 탄산이 들어가 있는 물질이 화학 반응을 했는데 기체가 만들어졌대. 그때 만들어진 기체는 90% 이상 이름이 뭘까? 이산화탄소야. 이때 만들어진 기체는 이산화탄소 발생을 합니다. 물론 이 실험도 뚜껑 닫고 실험을 하면 질량 보존의 법칙의 성립이 됨을 알 수가 있어요. 뚜껑 열고 실험하면 보존이 안 되는 것처럼 보인다라는 뜻이에요. 아시겠죠? 질량이 줄어든 것처럼 보이게 된다. 그러면 그 줄어든 질량 뭐니? 이렇게 또 물어볼 수 있어. 누구의 질량이니? 날아간 누구의 질량이야? 이산화탄소의 질량이 되겠지. 만약에 이 실험을 했을 때는 질량이 줄어들었어. 그 줄어든 질량이 누구니? 날아간 수소의 질량이 되겠지. 뭔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자, 그래서 질량이 줄어든 것처럼 보이는 예고요. 반대로 질량이 늘어난 것처럼 보이는 경우도 있어. 질량이 늘어난 것처럼 보이면 그것도 질량 보존의 법칙 성립 안 하는 거잖아. 질량 보존의 법칙은 반응 전의 총질량과 반응 후의 총질량이 같다라는 게 질량 보존의 법칙 아니야. 그러면 줄어들어도 질량 보존의 법칙 성립 안 하는 것처럼 보이고, 질량이 늘어나도 질량 보존의 법칙 성립 안 하는 것처럼 보일 거 아니야. 지금 여기 얘들을 얘기를 한 거는 그 두 가지로 지금 여기에 쓴 애들은 연소라든가 금속과 염산, 이거는 질량이 줄어드는 것처럼 보인다는 얘기예요? 늘어나는 것처럼 보인다는 얘기야? 줄어드는 것처럼 보여. 왜? 만들어진 기체가 날아가기 때문에. 반대로 질량이 늘어나는 것처럼 보이는 예가 있어. 알겠어요? 열린 공간에서 실험을 했을 때, 역시나 열린 공간에서 실험을 했을 때 질량이 증가된 것처럼 보이는 예가 뭐냐? 가장 대표적인 예가 증가된 것처럼 보이는 예가 금속의 연소. 금속을 태우면 질량이 늘어난 것처럼 보입니다. 금속의 연소. 구체적인 예로 뭘 태운다? 철을 태운다. 마그네슘을 태운다. 이런 것 등
그러면 질량이 늘어나는 것처럼 보여. 왠 줄 아세요? 봐. 과정은 이래요. 철을 태우면 봐. 철의 연소라고 하는 것은 이런 거예요. 철이 공기 중에 있는 누구와 만나는 과정이야? 산소. 그래서 얘가 만나서 철이 산소와 만나서 뭐가 되냐면 산화철이라는 물질이 돼. 산화철. 그러니까 개념이 이런 거야. 우리가 이제 실험 문제에서는 강철솜을 태운다라고 표현을 하거든요. 철을 태운다고 보다는 강철솜을 태운다. 강철솜은 뭐냐면 생각을 하면 이런 거야. 집에 있는 철수세미 같은 거 있지. 부엌에 철수세미 있지. 그거보다 더 가늘게 만든 게 강철솜이야. 그러니까 이미지는 철수세미 이미지예요. 알겠죠? 그래서 그거를 태우면 산화철이 되는데 그 과정에서 어떤 일이 벌어져? 원래 철만의 질량이 있었다고 쳐. 강철솜을 준비했는데 강철솜이 20g이었다고 쳐. 예를 들어서. 그래서 태웠어. 태운 다음에 산화철이 됐대. 그게 걔가 산화철이 됐는지 모르겠는데 질량을 나중에 냈더니만 예를 들어서 얘가 25g이 됐다고 치자. 오히려 질량이 늘어난대. 그러면 질량 보존의 법칙이 성립이 안 되는 것처럼 보이잖아. 질량이 변했으니까. 아시겠어요? 근데 사실은 질량 보존의 법칙은 무조건 성립해야 돼. 그러면 이 얘기는 왜 질량이 증가했어? 우리가 체크하지 않았던 공기 중에 있던 산소의 질량이 얼마 추가가 됐다는 얘기야. 5g이 추가가 돼서 산화철이 됐다 이런 얘기야. 이런 경우는 질량이 증가된 것처럼 보여. 만약에 이 실험 또한 닫힌 공간에서 실험을 한다고 쳐봐. 닫힌 공간, 밀폐된 공간에 그 안에 산소 있을 거 아니야. 그러면 밀폐된 공간에 그릇을 질량을 재면 그 안에 있는 산소의 질량까지도 다 재지게 됩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그 닫힌 공간에 강철솜을 넣고 태워. 그럼 강철솜이 타가지고 산화철이 되겠지. 물론 철의 질량은 증가된 것처럼 보이지만 그 안에 전체 총 질량은 변화가 없는 것처럼 보이게 된다. 닫힌 공간에서는. 무슨 얘기인지 알겠니? 열린 공간에서 실험하면 공기 중에 있던 산소가 가서 모았기 때문이야. 달라붙었기 때문이야. 그래서 예로 철을 태운다. 이런 거 있고요. 또는 마그네슘을 태운다. 마그네슘을 태우면 뭐가 돼? 산화 마그네슘이 되는 거야. 마그네슘을 태우면 산화 마그네슘. 구리를 태운다. 구리를 태우면 뭐가 된다? 산화 구리가 된다. 그래서 그것들도 그래. 용어들도 한 번쯤은 쓰자. 마그네슘을 태웠어요. 그러면 뭐가 된다고 이름이? 산화 마그네슘. 구리를 태우면 이름이 뭐가 된다고요? 공기 중에 있는 산소와 만나서 산화 구리가 된다. 그래서 저런 얘들이 금속을 태운다. 요거예요. 그러면 질량이 증가된 것처럼 보이게 된다. 왜냐? 다시 한번 얘기를 하지만 공기 중에 있는 산소와 금속이 결합했기 때문이야. 이해되셨어요? 그래서 요즘 겨울이 이제 지나긴 했는데 손 시린 걸 좀 막기 위해서 뭐야 이거? 핫팩. 핫팩을 쓰잖아. 핫팩의 주 연료가 뭔지 아세요? 그 안에 들어가 있는 게 철가루야. 철가루하고 흙가루가 섞여 있어요. 그래서 핫팩을 막 흔들면 공기 중에 있는 산소와 핫팩에 들어있던 철이 반응을 해. 화학 반응을 해. 그러면서 점점점 그 안에 들어있던 철가루가 뭘로 바뀌어? 산화철로 바뀌게 돼. 그 과정에서 열이 나. 그 열로 따뜻해지는 거야. 그러면 이런 생각이 든단 말이야. 핫팩을 이제 비닐봉지에서 떼기 전에, 그러니까 공기 중에 있는 산소하고 반응시키기 전에 저울로 재, 질량을. 한 50g이 나왔다고 치자. 그리고 이제 떼가지고 하루 동안 사용을 했어. 하루 동안 사용하게 되면 그 안에 있던 철가루들이 공기 중에 있는 산소하고 막 반응을 해가지고 열을 막 냈겠지? 그리고 그 안에 있는 철가루들은 이제 뭔 철이 됐다는 얘기야. 산화철이 됐겠지? 그래서 하루 동안 쓴 다음에 사용한 핫팩을 다시 저울로 쟀어. 질량이 원래 처음에 사용하기 전에 쟀던 50g보다
뭐 되어 있을까? 늘어. 늘어나 있어요. 진짜? 진짜야. 선생님 또 그런 거 궁금한 거 못 참잖아. 집에 있는 저울로 한번 해봤지. 핫팩을 사용하기 전에 쟀어. 그걸 하루 동안 사용했어. 그걸 집에 가가지고 저울로 다시 쟀어. 질량이 늘어나 있어요. 실험이 실제로 진행이 됩니다. 아시겠죠? 자, 여기까지는 이해됐니? 자, 그러면 뚜껑이 닫힌 공간에서는 무조건 질량 보존의 법칙이 성립된다 그랬어요. 뚜껑이 열린 환경에서는 질량이 보존되지 않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는 예들을 얘기를 했습니다. 기체가 발생되는 경우는 질량이 줄어든 것처럼 보이게 되고, 금속이 타는 경우에는 산화금속이 되기 때문에 산화철, 산화구리, 산화마그네슘이 되기 때문에 질량이 늘어난 것처럼 보인다 그랬어. 그러면 뚜껑을 열고 실험하든 뚜껑을 닫고 실험하든 상관없이 화학 반응인데 질량이 보존되는 것 그대로 보이는 그런 실험은 없나요? 있어. 우리 교재 보게 되면 앙금 생성 반응이라는 게 있어. 앙금 생성 반응. 앙금 중학교 2학년 때 배우지 않았나요? 자, 앙금 생성 반응은 말이죠. 말 그대로 A라는 물질과 B라는 물질을 반응시켰더니만 어떤 C라는 물질이 만들어졌는데 얘가 화살표 아래, 이게 앙금이란 뜻이에요. 가라앉는 앙금. 앙금이 만들어지는 이런 반응을 했다라고 치자. 자, 여기서 희우야, 앙금이라고 하는 놈은 기체, 액체, 고체 중에서 무슨 상태야? 앙금이 액체야. 응? 얘람아, 앙금이 기체, 액체, 고체 중에서 무슨 상태야? 고체? 기체는 아니겠지. 앙금은 고체예요. 앙금은 고체다. 알겠죠? 그러면 앙금이 생성되는 반응이라고 하는 그런 실험은요, 일단은 화학 변화야, 물리 변화야? 이건 무조건 화학 변화야. 앙금은 그냥 만들어지는 게 아니에요. 원자의 재배열이 만들어지면서 재배열이 되면서 새로운 물질이 만들어졌다. A와 B가 새로운 C라는 물질이 만들어졌다. 앙금 생성 반응. 화학 반응입니다. 무조건 화학 반응인데, 앙금이라는 놈 자체가 고체예요. 날아가는 기체가 아니란 얘기야. 그러면 앙금 생성 반응 실험을 할 때는 뚜껑 열린 공간에서 실험을 하든 뚜껑이 닫혀있는 밀폐 공간에서 실험을 하든 간에 질량 보존의 법칙 성립이 증명이 될까 안 될까? 되죠. 날아가는 게 없잖아. 아시겠어요? 얘는 앙금 생성 반응은 그래서 열린 공간이든 또는 닫힌 공간이든 상관없이 질량 보존 법칙 성립됨을 볼 수 있다. 앙금 생성이 될 때는. 아시겠어요? 대표적인 앙금이 만들어지는 게 뭔지는 기억이 나니? 노란색 앙금 뭐야? 아이오딘과 납. 알겠니? 나중에 그거는 이제 문제 나오면 다시 한번 살펴보면 되겠지. 자, 여기까지는 어떤 내용인지 이해가 되시나요? 다시 한번 정리하자면 질량 보존의 법칙은 물리 변화와 화학 변화 중에서 또는 물리 반응, 화학 반응 중에서 언제 성립하는 법칙이다? 항상. 어느 반응에서는 굳이 무조건 성립한다. 외우지 마. 왜? 물리 반응에서 성립하는지 화학 반응에서 성립하는지 그거 외우는 게 아니라 질량 보존의 법칙은 이것 때문이라고 그랬어요. 물질을 구성하는 원자의 종류와 수는 변하지 않기 때문에, 그건 물리 반응이든지 화학 반응이든지 관계없이 원자의 종류와 수는 변하지 않습니다. 그죠? 그러면 질량을 가지고 있는 원자가 안 바뀌므로 질량 보존의 법칙은 무조건 성립해야 된다. 아시겠죠? 라부아지에가 만들었다. 여기까지 되셨나요? 자, 그러면 개념 쏙쏙 문제 페이지 21페이지 펴보도록 하고 같이 한번 문제 풀어보도록 합시다. 1번 질량 보존 법칙에 대한 설명 OX를 해라. 1.
반응물의 총 질량과 생성물의 총 질량은 같다. 당연히 이게 질량 보존의 법칙의 내용이죠. 반응물, 반응하기 전과 생성된 다음에 총 질량은 같다. 당연히 맞는 말이에요. 2번, 물리 변화에서 질량 보존의 법칙은 성립하지 않는다. 얘라면 어때요? 틀렸지. 물리 반응이든 화학 반응이든지 간에 질량 보존의 법칙은 무조건 성립한다. 3번, 기체가 발생하는 반응에서는 질량 보존 법칙이 성립하지 않는다. 틀렸어요. 무조건 성립합니다. 성립하지 않는 것처럼 보일 수는 있다. 문제 2번, 가로 안에 알맞은 말을 써라. 화학 반응이 일어날 때 질량이 보존되는 까닭은 반응되기 전과 후에 물질을 이루는 뭐의 종류와 개수가 변하지 않기 때문이다. 물질을 이루는 이라 그랬잖아. 원자지, 원자. 분자 그러면 틀려요. 분자는 바뀝니다. 화학 반응에서는 분자가 바뀌어요. 자, 3번. 그림이 나오니까 오 이거 뭐야 그러지 말고 그냥 그림 그대로 해석하면 된다. 일단 염화나트륨하고 질산은을 반응시켰대. 그랬더니 이 화살표가 이제 반응을 시켰다는 뜻이고, 염화은이라는 물질과 질산나트륨이라는 물질이 만들어졌대. 물리변화야 화학변화야? 물질이 바뀌었잖아. 종류가. 화학변화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죠. 그죠? 그리고 이때 만들어진 염화은, 얘 뭔지 아니? 얘 앙금이에요. 염화은 앙금입니다. 알겠어요? 써놔. 문제에서 물어본 건 아니지만 얘 흰색으로 보이는 앙금이에요. 고체다. 이런 것들도 알아두세요. 알겠죠? 아까 앙금 중에서 노란색 앙금이 있다 그랬지? 노란색 앙금 이름이 뭐였어? 아이오딘화 납. 걔는 노란색 앙금. 자, 두 수용액의 반응 전과 후에 질량을 비교해라. 볼 필요도 없죠? 총 질량은 어떻다? 같다. 자, 4번. 오른쪽 그림과 같이 탄산칼슘이 들어있는 유리병에 묽은 염산을 넣고 뚜껑을 뭐 했대? 닫았대. 이거 중요해. 뚜껑 닫고 실험을 했대. 지금 탄산칼슘과 염산을 만나게 했대. 그러면 아까 우리 예제로 정리한 거 있잖아. 탄산칼슘과 염산이 만나면 이 화학 반응이 일으켜진다 그랬고요. 뭐가 만들어진다 그랬니? 이산화탄소라는 기체가 발생한다. 알겠니? 문제 보자마자 이거는 바로 알고 있어야 돼. CO2 발생하겠네. 자, 그래서 OX를 해라. 이 실험에 대한 설명. OX를 해라. 1. 발생하는 기체는 이산화탄소다. 아예 물어본다고 이렇게. 알겠어요? 이산화탄소 맞습니다. 2번. 기체가 발생하므로 나의 질량이 가의 질량보다 작다. 가와 나 지금 뚜껑이 어때? 닫혀져 있지? 그러면 가 전체 총질량과 나 전체 총질량은 어때야 돼? 같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여기 이산화탄소 날아가지 못하고 이 안에 갇혀져 있기 때문에 질량은 그대로 동일합니다. 틀린 말이 되는 거고요. 3번. 나에서 반응이 끝난 후에 유리병의 뚜껑을 열면, 자, 뚜껑 열면 안에 있던 이산화탄소가 어떻게 되겠니? 날아가게 되겠지. 뚜껑 열면. 그러면 질량이 감소한다. 어때요? 맞는 말이죠. 이산화탄소가 날아갈 테니까. 여기까지 되셨어요? 문제 5번. 열린 용기에서 다음 반응이 일어날 때 반응 전후 질량이 감소하면 감소, 증가하면 증가라, 일정하면 일정하라고 쓰자. 자, 5번 문제는 열린 용기, 뚜껑 열린 공간에서 실험을 했다 이런 뜻이에요. 자, 1번. 묽은 염산에 마그네슘 조각을 넣고 반응한다. 그러면 염산과 금속의 반응이잖아. 뭐가 만들어져? 오늘 정리한 내용 중에 금속과 염산이 반응하면 수소기체가 만들어진다라고 정리가 되어 있을 거예요. 마그네슘이 금속이라는 것 정도는 알고 있어야 될 거 아니야. 지난 시간에도 마그네슘, 나트륨, 칼슘, 칼륨, 알루미늄 이런 거 금속이잖아. 오늘 내용 정리한 거에
금속과 염산이 반응하면 이렇게 썼더니만 금속만 생각하고 있으면 어떡하나? 금속에 예로 구리가 들어갈 수도 있고 철이 들어갈 수도 있고 마그네슘이 들어갈 수도 있고 다양한 조합이 가능한데 5-1번 그래서 묽은 염산 마그네슘 조각을 넣어 반응시켰다. 다시 한번 뭔 기체가 만들어져? 수소 기체 발생. 그러면 얘 날아가게 되겠지? 네. 그러면 질량이 증가돼 감소돼? 감소되는 것처럼 보이게 된다. 열린 공간이니까. 2번 강철솜을 연소시켰어. 검은색 산화 처리됐대. 다시 물어본다. 천우 질량 증가야 질량 감소야? 증가요. 질량 증가. 왜? 철과 뭐가 만났기 때문이다. 산소가 만났기 때문이다. 3번 황산나트륨 수용액과 염화바륨 수용액을 반응시켰어. 이 반응은요 황산바륨이라고 하는 앙금이 생성되는 반응이에요. 알겠죠? 3번은 앙금 생성 반응이야. 그러면 앙금이 만들어지면 열린 공간에서 실험을 하더라도 앙금은 고체이기 때문에 질량이 보존되는 것처럼 보여야 되겠지. 얘는 1점. 4번 나무를 연소시켰어. 열과 빛을 내면서 타고 재가 남는다. 이건 뭐 상식적으로 봐도 이거는 알 수 있지. 나무 태우면 나와 있는 재가 처음에 총 질량에 비해서 뭐 된 것처럼 보이게 돼. 감소하지. 재만 나오면 뭐 그게 뭐 질량이 얼마나 되겠니? 나무 타는 동안에 연소되는 동안에 이산화탄소가 만들어지고요. 수증기가 만들어져서 얘네들이 날아가게 돼. 이산화탄소와 수증기가 다 날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얘는 질량이 감소되는 것처럼 보이게 된다. 됐어요? 문제 6번 공기 중에서 강철솜 준비를 했는데 21g을 준비를 했대. 그리고 얘를 가열한 다음에 질량을 쟀더니만 27g이 됐대. 당연히 27g은 강철솜이 아니라 산화 처리된 거예요. 이름은 산화 처리입니다. 그럼 문제 강철솜과 반응한 산소의 질량을 구하래. 너무 쉽잖아. 몇 g이 산소가 붙어버렸다는 얘기야? 6g이 붙었다는 얘기가 되겠지? 너무 쉬운 얘기예요. 21g이 27g이 됐으면 늘어난 질량이 어디서 왔겠니? 붙은 산소의 질량이다. 아시겠어요? 여기까지 됐니? 네. 자, 그러면 페이지 26페이지 탐구 자료 26페이지 본다. 화학 반응에서의 질량 변화 다시 한번 볼 거예요. 실험 1번 뭐와 뭐를 섞는데? 염화나트륨과 질산은을 섞는데. 그러면 뭐가 만들어지냐? 앞에 있는 염화와 뒤에 있는 은이 만나요. 그래서 실험을 보게 되면 여기에 흰색 앙금이 만들어지는 과정이 보이게 됩니다. 아시겠어요? 뿌옇게 흐려지면서 나중에 여기 가라앉게 되어요. 그러면 만들어진 놈은 누구냐? 염화은이라고 하는 앙금이 만들어진다. 그런 실험을 하겠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실험의 과정들의 질량을 재가지고 체크해놨단 말이야. 염화나트륨 수용액하고 질산은 수용액의 질량을 측정했더니만 전체가 165.3g이 나왔대. 얘네들을 섞었대. 흰색 앙금이 만들어졌고 반응이 다 끝난 다음에 전체 질량을 다시 쟀더니만 165.3g이래. 질량이 변했어 안 변했어? 이게 질량 보존의 법칙이고 지금 뚜껑 열린 상태에서 실험한 거야? 닫은 상태에서 실험한 거야? 지금 열린 상태에서 실험을 했단 말이야. 그래도 질량은 보존됐다. 왜? 얘는 앙금 생성 반응이었기 때문이다. 뭔 얘기인지 아시겠죠? 실험 2. 기체가 발생되는 반응. 자, 기체를 발생시키기 위해서 준비한 재료가 뭐예요? 탄산칼슘하고 묽은 염산이다. 탄산칼슘과 염산. 만나면 어떤 기체가 만들어진다고요? 이산화탄소라는 기체가 만들어져요. 알겠죠? 그래서 실험하기 전에 전체 질량이 몇 g이 다 끝난 다음에 뚜껑을 열었어요. 마지막에 뚜껑 열었습니다. 이런 거 보이지? 네. 질량 쟀더니 몇 g이래? 160. 196.1g.
원래 뚜껑 열기 전에 닫은 상태에서 실험을 끝냈을 때 질량은 몇이었어? 196.4g. 똑같았어. 근데 뚜껑을 열었더니만 기체가 빠져나가게 되겠지? 네. 줄어들었다 이 얘기야. 얼마 줄어들었니? 계산하면 이 숫자를 0.3g 줄어들었지? 그러면 빠져나간 이산화탄소의 질량은 몇 g이란 얘기야? 0.3g이다 라는 결론을 낼 수가 있다. 이해되셨죠? 네. 그래서 확인 문제 1번 보자. 그 밑에 있는 1번. 위 실험에 대한 설명 OX를 해라. 첫 번째. 염화 나트륨 수용액과 질산은 수용액이 반응해서 질산 나트륨이라는 앙금이 만들어진다. 맞아 틀려? X. 앙금의 이름은 질산 나트륨이 아니라 뭐가 만들어진다? 염화. 염화은이라는 앙금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2번 실험 1에서 질산 나트륨 플러스 염화 나트륨 플러스 질산은 질량은 염화은 플러스 질산 나트륨의 총 질량과 질량이 같다. 질량은 보존돼야 되기 때문에 같고 앙금 생성 반응이기 때문에 질량은 보존됩니다. 3번 탄산칼슘과 묽은염산이 반응하면 이산화탄소 기체가 발생한다. 이거는 단순 암기로 알고 있어야 되겠지. 이산화탄소 기체가 발생한다. 맞습니다. 4번 열린 용기에서 기체 반응이 일어나면 반응 후 질량이 감소한다. 기체가 발생되는 반응이 일어나면 열린 용기래. 네. 그러면 열린 용기에서 발생된 기체가 어떻게 돼? 날아가. 날아가겠지. 그러면 질량은 감소한다. 어때요? 맞아요. 맞는 말이죠. 얘랑 이해되니? 5번 기체가 발생하는 반응이래. 질량 보존의 법칙이 성립하지 않는다. 그러면 맞아 틀려? 틀려요. 틀려요. 질량 보존의 법칙은 성립한다. 자, 문제 2번. 염화나트륨 수용액 30g과 질산은 수용액 25g을 섞었더니 흰색 앙금이 만들어졌다. 실험 결과 만들어진 흰색 앙금의 이름을 쓰고 반응 후 혼합 용액의 전체 총 질량을 구해라. 일단 앙금의 이름은 뭐예요? 염화. 염화은. 얘 흰색이라 그랬어요. 네. 그 다음에 반응 후 총 질량은 원래 총 질량과 어때야 돼? 같아요. 그럼 몇 g이야? 55g. 됐죠? 네. 문제 3번. 오른쪽 그림은 탄산 칼슘과 묽은 염산의 반응을 나타냈다. 가나에서 질량, 등호, 부등호를 비교하고 그 가닥을 써라. 이 문제에서 여러분들이 주의 깊게 봐야 되는 건 뚜껑이 열렸냐 닫혔냐를 봐야 돼. 일단 네. 일단 모든 실험은 뚜껑이 열려있네. 네. 그럼 조심하라는 얘기지. 네. 염산하고 탄산 칼슘이 만났어. 기체 만들어져요? 네. 만들어지죠? 네. 어떤 기체? 이산화탄소. 계속 반복되는 거 CO2가 발생한다. 근데 뚜껑을 열었네? 그러면 만들어진 CO2가 어떻게 돼요? 날아가요. CO2 이 안에 있던 게 휙 날아가게 되겠지. 네. 그러면 질량은 어떻게 된다? 줄어들어요. 줄어들어 보인다. 그래서 질량의 부등호, 가, 나에 대한 부등호는 가가 나보다 질량이 크다. 그 까닭은 뭐라고 쓰면 돼? 열린 공기. 반응 과정에서 무슨 기체가 만들어지고? 이산. CO2 기체 발생 되어 날아가기 때문이다. 이러면 끝이지 뭐. 되셨어요? 여기까지 됐니? 네.